네, 조용필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 우리 추억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 이 노래가 나올 때쯤 단발머리 했던 여학생들, 뒤로 넘어갔습니다. 오빠! 조용필 오빠가 최고였어요. 참, 그 시절이 있었네요. 20대, 10대, 20대.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경이롭고 신기해하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맞죠? 그리고 뭐든 배울 준비가 돼 있어요. 어른처럼 막 앞뒤 계산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특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상대의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먼저 보인다고 하네요. 예,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랑을 해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참 아이들 하면은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쁜 눈망울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보드라운 살결. 그죠? 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은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 눈을 갖고 싶은 오늘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자, 아이가 집에 좀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로 보냈었는데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한국 시각으로는. 이곳에서도 뭐 어린이날 좀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좀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동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순수함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이 닥터 알렉스 킴. 타임 항노화 센터 가보셨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상담해 주시고, 저도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예. 자, 요 해피투게더 1부, 예,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제일 상단 부분의 윗부분에 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오늘의 뉴스 듣기 생방송 청취하기, 여기 메인 화면에 제일 위에 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왕이면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소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에 보시면 탑10 뉴스 투데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예,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유익종 노래입니다. 네, 유익종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1부 시간은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스튜디오 카톡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카톡으로 음악을 많이 절제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 카톡을 잘 확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청곡 주셨는데 제가 그냥 살짝 이렇게 패스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신청곡
받아드릴게요. 예, 전해드릴게요. 스튜디오 카톡 아이디 RS1650입니다. RS1650 스튜디오 카톡으로 사연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곡 주셔도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듣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예,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자,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모처럼 좀 어린이날 노래를 좀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어린이날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어린이날이면 꼭 이 노래를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 같아요. 자연의 그 아름다움 속에 있으면은 진짜 몸도 정신도 영혼도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는 어딜 가도 뭐 꽃이 피어 있고 어디서나 봄입니다. 하지만 오는 듯 가버리는 게 봄이라고 하잖아요. 찰나에 피고 지는 게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을 때 꽃의 계절에 꽃 많이 보시고요. 또 힐링하시고 또 마음껏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자연은 너무 위대해, 나 어떻게 저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저기 자연석 아니야, 이런 뭐 감탄사 연발하게 돼요. 참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어여쁜 꽃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탁해진 영혼, 마음, 그동안 쌓였던 그런 정신적인 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묵은 찢기들 싹 씻어낼 수 있는 삶의 고단함까지도 좀 씻어내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또 그게 또 봄에 꽃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 싶어요. 마음이 정화가 된다고나 할까요? 이게 바로 봄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슴에도 지워지지 않을 예쁜 꽃도장 찍으셨나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슴 가득 꽃을 좀 끌어안아 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도 좋네요. 정훈이가 불러준 꽃밭에서였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힐링이에요. 이렇게 소피아님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힐링이죠. 아무런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근심이 없어져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되는 게 바로 자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스민 아카시아 향기 너무 좋아요. 오리 가기 전에 실컷 즐기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오늘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데 자카란다 꽃이, 보라색 꽃이 막 이렇게 피어 있는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봄이구나. 역시 어김없이 봄이 되니까 자카란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구나. 예쁘다. 이러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참 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디님 반갑습니다. 혼자는 외로울 거라 하지만 혼자는 고요함이죠. 그건 평온함이에요.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즐기고 또 둘이면 좋지만 혼자라도 문제 없을 듯해요. 라는 댓글 적어주셨네요. 그렇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래요. 맞는 말인가요? 물론 뭐 혼자보다는 둘이 좋지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들, 즐겁게 또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것도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습득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디님? 고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에 존재한다면 분명 내 아내를 알라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여자 마음 알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봄이잖아요. 장미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미, 로즈 준비했고요. 장미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장미라는 아름다운 꽃을 주제로 한 노래들
뭐 여전히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곡들 골라봤습니다. 먼저 배트 미들러의 The Lodge 준비를 했는데요. 1979년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팝 발라드고요. 영화 The Lodge의 주제가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팝 클래식 중 하나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한 명곡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랑이 쉽지는 않지만 참 아름답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겨울의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도 뭐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그냥 자막을 봐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배트 미들러의 The Lodge 함께 들었습니다. 가사 좋지요. 네. 혼자 잘 노는 1인 여기도 있습니다. 소피아님 공감해 주셨네요. 저도 혼자 잘 놀거든요. 예, 혼자 잘 노시는 분 우리 해피님들 코드가 비슷한데요. 저도 혼자 잘 노는데. 예, 소피아님도 혼자 잘 노신다고 적어주셨고 디님도 혼자 잘 노신다고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혼자는 외로운 거라 하지만 혼자는 고요함이라는 거, 평온함이라는 거 공감합니다. 예,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즐기고 둘이면 좋지만 혼자라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적어주신 댓글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가슴 찡하게 느껴지네요. 예, 맞습니다. 혼자도 잘 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습니다.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소피아님의 피드백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노래죠. 이선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장미 들어봤습니다. 그 영화 왕의 남자인가요? OST로 유명한 2년이 타이틀곡이었던 1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 장미라는 곡도 수록된 곡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력 있는 곡이라서 오늘 장미 로즈 들어보는 김에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놔플리 골라봤습니다. 잔잔한 발라드라기보다는 좀 이선희 특유의 정말 탄탄한 그 음성, 곧게 뻗어가는 그 정말 파워풀한 목걸이 돋보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과 미움, 열망을 모두 안고 바람 끝에 몸을 맡기는 장미처럼 아픔이 찾아온다 해도 뜨겁게 사랑하리라. 격정적인 사랑을 아주 노래하고 있네요. 두 곡 들어봤습니다. 갖다 놔플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 코너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는데요. 흔치 않아요. 이렇게 물론 게스트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음악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즐거움도 꽤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노래를 들으니까 역시 좋네요. 이 주파수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감성을 적셔주잖아요. 마음을 좀 뭔가 몽글몽글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멋진 곡이라고 소피아님 적어주셨네요. 잘 들었어요. 감사해요, 선미님. 적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둘이 있는데 외로운 게 정말 외로움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죠, 이 말이? 소피아님. 그렇네요, 진짜. 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외롭지 말아야 되는데 둘이 있는데도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야죠. 그죠? 그냥 친구 10명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듯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짜 적어주신 댓글들이 너무너무 공감 100배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요? 1부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해피투게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지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최고입니다라는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경찰 전화번호를 위조한 정교한 전화 사기로 80대 노인이 25,000달러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최근에 애플페이에서 수상한 결제가 발생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사기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신원 도용이 발생했으며 불법 마약과 총기 구매에 연루됐다면서 이 연방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이름과 이 프로필까지 이용해 신뢰를 유도했고요. 이후에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얼바인 경찰서 공식 번호인 949로 발신자가 표시되도록 조작해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아주 치밀하네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르부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국적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변 한국 선박들의 긴급 이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이 난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미국이 시작한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탈출 작전에 합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H-1B 취업비자 규정이 강화되고 기술업계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기술 인력들이 미국을 떠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장기간 미국에 정착해 커리어와 삶의 기반을 구축해온 이들조차 이 체류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탈미국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 규제 당국이 지난해 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보험 신청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미 최대 주택보험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사상 초유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조사 결과 스테이트팜이 산불 피해자들의 보험 청구를 광범위하게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대 1년간 영업 면허 정지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스테이트팜은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LA 날씨는 낮 최고 기온 67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54도까지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11마일로 다소 불겠습니다. 대기질 지수 오늘 LA 지역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이나 가벼운 산책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해 지는 시각은요. 오후 7시 4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59분입니다. 오늘자 주요 경제 지표와 남가주 지역 생활 물가 소식 좀 살짝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요. 1,46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 이 강세 흐름 속에서 소폭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국제 금시세는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와 글로벌 수요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국제 금값은 온수당 4,558달러 30센트 선으로 전일 대비 약 0.81% 상승해 거래 중입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감으로 유가가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남가주 지역의 가스값도 엄청 올랐어요. LA 지역 레귤러 평균 갤런당 6달러 10센트 선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레귤러 평균은 갤런당 6달러 13센트로 어제는 6달러 11센트였는데
어제 대비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유종의 경우 주 평균 6달러 54선을 기록하고 64센트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부 외곽 지역은 갤런당 7달러를 돌파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비록 태양이 사라져도 나는 한 줄기 빛을 얻으리라. 커트 코베인의 말입니다. 희망이란 뭘까요? 희망이 뭐길래 희망을 가져라. 네,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희망의 원리라는 도서에서는 이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첫째, 인간은 빵이 아닌 희망을 먹고 산다. 맞는 말이네요. 둘째,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셋째, 희망은 최악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넷째, 희망은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다섯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잭 존슨의 홉 듣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의 뭐 혼란이라던가 미움, 오해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중심, 희망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낼 때 똑같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이런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노래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참 이 노래는 그 아무리 좀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드리워도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 곧 근처에 이 빛이 존재한다는 거, 희망이 존재한다는 거, 뭐 그런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속의 희망, 그러니까 호프라는 이 호흡이라는 등불을 끄지 끄지 않고 희망을 갖자라는 무언적인 그런 메시지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쿠스틱 기타 리프와 이 부드러운 일렉트릭 기타 솔로, 참 드럼 비트도 참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좋고 보컬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참 좋은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주셨네요. 태양이 사라져도 한 줄기 빛을 얻으리.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명심할게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이라는 아주 멋진 댓글 주셨는데요. 제 가슴에도 새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가장 빠른 뉴스와 방송 다시 듣기,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 문화재 턱턱, 데이빌리 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뭐 열심히 차고 치고 뭐 잘 지내죠 뭐. 예, 그 올림픽길이 있죠. 올림픽 강남역 건너편에서 오리온 오토바디를 하죠. 왜냐하면 갤러리는 뭐 네. 이렇게 문화의 장소지만 네.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저 또한 이제 작품들은 이제 옥션하다 내놓으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디샵에 주로 이쪽에서 그 방송 듣고 전화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네네. 제가 바디샵에 있으니까 오세요. 근데 제가 작업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술하시는 분 아니세요? 방송에 맞다고. 딴 사람을 찾는 거죠. 작업복 입으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데이빌리 관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쵸. 제가 사장이라고 저라고.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예. 아니,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매치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이상하네.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하기사 여기 한인타운에서 저처럼 네. 이렇게 그림을 컬렉션하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네, 특히 네, 네.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바디샵에서 하면 일종의 블루 계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인문학적인 거를 많이 네. 알까. 근데 네. 죄송합니다. 저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연대 나왔죠.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미술 쪽으로 아니 연대는 전공은 미래가 없죠. 그쪽으로- 근데 그 아무래도 예. 기본적인 그런 거는 갖춰놨죠. 예. 그래서 뭐 인문학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 영어도 다 읽을 줄 알고 다 하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00 밀레니엄 시작될 때 아하. 그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예. 아이들 정체성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촉매저 역할을 했던 게 오늘은 이제 우리 옥션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얘기해야 옥션 되는데. 얘기하기 전에 옥션 회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을 저는 다른 곳에서 구입을 했죠. 네. 근데 저는 가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다 진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가짜가 너무너무 그럼 처음에 가짜도 막 비싼 돈에 샀죠. 구입하기도 하고 샀죠. 그러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실수를 거듭하셨구나. 화가 나서 네.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5기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공부하면서 하다 네. 보니까 옥션 회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옥션 회사를 다니고 또 그 피커들이라고 있어요. 그림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구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보부상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짜 그림을 분별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옥션 회사에서는 가짜 그림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해요. 근데 그 배우는 거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라지 세일이든 에스테이 세일에서 그림을 구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겼거든요. 아하.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들이에요. 아니 근데 옥션 회사에 가짜가 있어요? 옥션은 에즈이즈예요. 오. 에즈이즈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옥션에 할 때는 항상 프리뷰가 있죠. 네. 와서 프리뷰가 있어야겠죠. 와서 보고. 그림을 직접 보고 네. 나름 A급, B급, A급 뭐 크리스나 소도비에서는 가짜 작품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네. B급 옥션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오늘 얘기하는 존 모란이나 뭐 이런 데서는 네. 뭐 LA 모던 아트 옥션 같은 데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있죠. 아하. 그 사람들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내보낼 때 그 네. 사람들이 감정을 다 하죠. 그게 뭐 여기 이제 베벌리 hils앤 헤리테이지나 이런 사람들 스페셜리스트 다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하고 감정을 한 다음에 진품이다 했을 경우에 나와요. 근데 D급이나 C급 여기 옥션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가세요. 근데 아. 거기는 뭐 정말 as is고 걱정을 많이 해야죠. 거기는 가품이 워낙 많이 나오는 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옥션 회사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옥션 회사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고 네. 나름대로 그 명망이 있는 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하. 그런 데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옥션장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as 네. is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옥션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게 나오니까 온라인에 내가 먼저 인터넷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존 모란 옥션이요. 예. 존 모란 그러면은- 옥션을 들어가서 보면 그 카탈로그가 프리뷰. 나와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어느 작가는 에스timate 얼마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00불, 8,000불 네, 이렇게 나오면 네, 스타링은 네. 미니멈 5,000불에서 절반 2,500불에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작품 좋아. 내가 갖고 싶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레드먼드 그랜빌이다. 그러면 레드먼드 그랜빌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를 충분히 뭐 해야 챗GPT도 되겠군요. 있고 뭐 여러 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서 그쵸.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예.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거래된 그 가격을 저희는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이 가격이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이 작가의 작품이 네.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에 팔리고 있다는 거를 분석을 하죠. 네. 마치 주식처럼.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작품은 내가 사놓으면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네. 이 상태로 그냥 정체돼 있겠구나 하는 거를 도표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딱 나와요. 그렇군요. 요즘에 네. 그 AI가 네, 구분해주지 않을까요? 못하죠. 못하나요? 그건 못하죠.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GPT도 이 그림이 진짜야 가짜야 이거 분별 못할까요? 분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런가요? 사람이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15세기다 17세기 18세기의 그림이다 그러면 그 물감이 네. 그 당시에 물감인 거를 확인하려면은 그 표본을 띄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돼요. 그거는 오, 그 사진 찍어서는 도저히 알 구분이 수가 안 된다는 없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질감이라던가 그렇죠. 색채감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그 직업군에서도 네. AI가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이 네. 그림을 감정하는 분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as is라는 것 때문에 네. 프리뷰할 때는 꼭 가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야. 그러면 온라인으로 내가 이렇게 봤어. 네. 그러면 가서 그 작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의심적인 부분이 있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옥션에서 프리뷰할 때는 한번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물어봐요. 네. 이 작품 내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서로 궁금한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네. 얘기를 해주죠. 어허.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 버젯을 정해서 네. 나는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불, 5,000불 나왔다. 그러면 나는 한 4,000불까지, 5,000불까지는 가능하겠다. 오. 근데 그날 이제 분위기 봐서 그림이 서브젝이 너무 좋고 네.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뭐 5,000불이지만 10,000불, 15,000불에 팔 수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뭐 좋네요. 서브젝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예. 평범한 거라고 뭐 에스timate 3,000불이지만 2,000불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날에 가서 그날에 왔던 사람들 분위기 보고 네. 쏠려 가는 거죠. 근데 아하. 거기서 내 기분에 내가 어떤 작품을 살려고 해서 갔다가 베팅을 할 때 조금씩 올라가요. 거기에 휩쓸리면은 큰 코 다치죠. 저도 옛날에 컨라드 바품을 구입할 때 저는 에스미에서 한 2,500불 옛날에 그 돈이 뭐 네네네네. 반잡하니까 큰 돈은 못 벌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3개월 돈을 모은 돈으로 가는데 오. 근데 저는 한 2,500불, 3,000불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뛰니까 어때요? 거기는 전부 다 컬렉터들이 오니까 네네네네. 저도 붙었죠. 어허. 그러니까 5,000불에 붙어서 저는 5,000불에 제가 이겼죠. 왜냐면 저는 동양인이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네네. 백인들이니까. 근데 네. 제가 지기 싫어서 붙었죠. 근데 결국은 5,000불에 5,000불에 대해서 사셨어요. 캐시 그날 가져간 돈 내고 나머지는 크레딧 카드로 페이하고 어머나, 세상에. 그거 페이하는데 한 3, 4개월 걸렸죠. 근데 그 작품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지금 됐어요? 저희 갤러리에 있죠. 아니 파셔야죠. 언젠가는 제가 팔겠죠. 지금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옥션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존 마론 옥션에서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옥션이 있었거든요. 12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확실히 예. 한 150점 정도가 나왔는데 예. 경기가 좋으면은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랜빌 에드먼이나 뭐 가이 로즈나 이런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나오지만 네. 대개가 소품이에요. 한 10호 사이즈, 뭐 8호 사이즈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서브젝이 너무 좋은 서브젝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술 시장은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네네네. 안 좋으면 경매 시장도 얼어붙어요.
대신에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얼어붙으니까 네. 경매가가 시작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지금이 어떤 경우에는 찬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그림을 갖고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가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경매가가 떨어지더라도 내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작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보면서 옥션에 네. 가면은 정말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되게 이 베벌리나 이 라시에네가나 뭐 이렇게 선셋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들 갤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작가뿐만 아니라 뭐 없는 그 로컬 작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 파는데 그런 데서는 뭐 렌트비나 뭐 인플로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솔직히 싸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뭐 작품이 되게 뭐 최하 3,000불에서 뭐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오. 옥션에서는 오늘 얘기한 존 마론 옥션 같은 데서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유명한 작가들 작품들이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좋은 서브젝이 나온 그림을 샀다 그러면은 한 5년 10년 집에서 즐기고 그런 다음에 5년 10년에 되팔아도 네.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재산 가치가 더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지금도 이런 오늘도 존 마론 옥션에서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그 옥션을 했지만 네네네네. 거기에는 3분의 1 정도는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림을 사요. 아하. 그 사람들이 그림을 사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갤러리에서 파는 거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낙찰된 가격에 2배 정도를 만약에 3,000불에 샀다. 네. 그럼 6,000불, 8,000불에 팔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저희 배 이상으로 팔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마진이 남고 네, 네, 네. 뭐 렌트비 내고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쵸, 그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리스 갤러리에서는 제가 옛날에 15년 전, 20년에 모아졌던 작품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그런 옥션 가격보다 싸게 팔죠. 그래서 오시면은 작년에도 뭐 세 분이 오셔서 사갔어요? 그렇죠. 너무 기분 좋게 사갔죠. 근데 뭐 너무 좋게 주니까 이분이 네. 너무 좋아하시죠. 이 어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네네네.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네 화가니까 한 점당 뭐 6,000불 정도 하는데 제가 4,000불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싸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옛날에 분들은 내가 알아보세요. 아는 분들이 제가 세미나 할 때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싸게 샀다. 그림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판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시간에 네. 이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옥션 회사들 네네. 잠깐 소개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했죠. 예. 제가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버넴스만 고맙겠습니다. 얘기해. 버넴스는 세계 5대 옥션 중에 한 군데고, 네네. 근데 저번주에 거기서 메디인 캘리포니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프레션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그 존 모라이라는 옥션이 있어요. 거기는 네. 그 파세데나 역 옆에 그 몬로비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은 한 20년 전에는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만 거래했던 옥션이었어요. 오, 아주 스페셜티가 그렇군요. 있었죠. 네네네네. 근데 그 버넴스라는 옥션이 워낙 유명한 데니까 거기에 약간 지명도에서 약간 밀리면서 요즘은 무슨 작품 물론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작품들이 주지만 또 그 여기 캘리포니아 임프레셔니스트 말고 컨템포러리 모던 현대 작가 작품들도 옥션에 내보내고 또 좋은 게 데코 아트들 또 빈티지 퍼니처 디자이너 가구들 같은 것들이 빈티지 나와요. 퍼니처도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석도 나와요. 보석이요. 보석 뭐 나야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빛나겠네요. 비싸겠네요. 비싸죠. 네. 근데 운 좋으면은 그런 데 가서 정말 좋은 보석을 구할 수도 있겠죠. 저는 보석은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저기 권장님 네. 그 리스 갤러리에도 네. 빈티지 퍼니처도 가구 많죠. 있잖아요. 예. 가구들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책상에 있는 데스크가 유명한 디자이너 가구 건데 사람들 제가 책상에 쓰고 잘 있는 거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리고 예.
뭐 리스 갤러리 전체가 다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뭐 다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예. 유명한 작가들이고 네, 우선 네, 네, 거기에 네. 최영걸 작가 작품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화이 갤러리가 막 1억 원짜리니까 아니 누구나 구경 가도 돼요? 그렇죠. 아무나 오픈이죠. 예. 그거 어떻게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거기 제가 아무 없으면 때나- 거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아. 전화하시면 바디샵하고 리스 갤러리하고 걸어서 1분 거리예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바로 와서 문 오리온 열어드리고- 바디샵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셔도 그렇구나. 되고 거기서 전화하시면은 제가 바로 와서 소개해드리고. 그러니까 관장님을 만나려면 네. 오리온 바디샵으로 그게 더 가는데 편하죠. 거기에서 네. 근데 거기서 다들 이렇게 예, 사장님을 만날 수 어떤 있어요. 분들은 제가 작업복 입고 일을 하니까 예. 실망을 하시는지 좀 그러세요. 네, 근데 네, 네. 겉모습만 제 작업복 입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의 깊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시니어 센터에서도 예, 강의하시다면서요? 어제 시니어 센터에서 저희가 어제 시니어 센터에서 뭘 했냐면 네. 시니어 센터하고 여기 교육원, 교육부 산하교육원에서 서로 MO를 맺어서 협약을 해서 네. 시니어 센터에서 인문학 강좌가 없어요. 뭐 예술, 네네. 뭐 문학 이런 강좌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교육원에서는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교육원에서 저한테 미술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저는 교육원 강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 이제 특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해달라 해서 시니어 분들이니까 네. 저는 조선 미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조선 미술사에서도 미술사. 김명국, 최북, 장성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죠.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술꾼이세요. 술을 항상 끼고 사시는 분. 김명국 같은 경우에는 예.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그렇군요. 최북도 그랬고 장승업도 그랬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조선 미술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그분들은 술을 마시면 사랑했군요. 술을 마시는 거 어때요?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들은 독특하세요. 그래서 조선 미술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얘기하는 조선 미술사 얘기했던 그분은 없다고 제가 아마 최초로 이 LA 한인사회에서 네네. 조선 미술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60분 재밌으셨겠네요. 60분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와, 네, 그래서 예술분이나? 그렇죠. 와, 그거 하고 난 반응이 다음에 뜨겁네요. 교육원에서 또 이제 특강 4차례 특강을 저한테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국 미술사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또 한국의 컬렉터들에 대한 일제 시대 때 근대 네. 시대 때 한국 문화재를 컬렉션했던 사람들 네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미술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죠. 좋습니다. 자,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면 뭐 LA 카운티 뮤지엄에 가십시오. 멤버십을 좀 예. 가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예. 그거는 뭐냐 안목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외람되지만 이 한인타운의 이 근처에 있는 베벌리나 뭐 한인타운에도 한국 갤러리들이 있거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뮤지엄에 걸려져 있는 작품들보다는 퀄리티는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뭐 라크마에 있는 작품들과 또 게티 센터에 있는 작품들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작품 보는 안목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네.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설령 공부를 안 했어도 좋은 작품을 많이 보게 되면은 내 눈이 달라져요. 그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 그게 어떤 식이냐면 네. 이런 라크마나 게티 센터에 가서 그림을 많이 봤어. 네. 모르지만 많이 봤어. 근데 휙 지나가면 안 되고 그림 하나에 보고 붓터치나 가까이 멀리서 구도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죠. 네.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느 뭐 베벌리나 이런 갤러리에 가서 한번 그 작품 보면 내가 봤던 작품들하고 뭔가 좀 틀리네라는
눈이 그런 얘기는 해줄 거예요. 아하. 금상첨화로 내가 그림 공부를 더 했으면은 더 명확하게 더 빨리 나오겠죠. 안목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 그림 공부할 때는 내가 미술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 미술사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작가에 네, 대한 네, 공부도 네. 하지만 뮤지엄에 가서 좋은 그림을 많이 보는 거는 필수적이죠. 정말 그런 걸 못 본 상태에서 그림을 보는 안목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건 아하. 절대 불가한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 뮤지엄 가려면 돈도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션은 네. 프리예요. 프리해요? 아무나 옥션 할 때는 프리뷰 진짜? 할 때도 프리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옥션에서는 작품이 한 15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유주얼리. 네. 150점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좋네요. 있어요. 네.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봐도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스페셜리스트들이 다 오. 대답. 왜? 혹시 이 사람 내일 옥션 할 때 와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고객이잖아요. 잠재적인 그렇죠. 고객이니까 네. 설명 다 해줘요. 아하. 거기서 그림 보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되죠. 저는 솔직히 그렇군요. 옥션을 많이 다니면서 저는 네. 그림을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시군요. 자, 좀 방향을 좀 달리 해볼까요? 예, 바뀌어보세요. 예, 예. 뭐 무슨 얘기? 19세기 그 화가 예. 파리의 화가 에드와르 마네. 아, 지난 시간에 얘기- 마네에 대해서 마네 살짝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그냥- 꾸르베가 사실주의를 예.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마네에 의해서 사실주의가 완성이 됐죠. 아, 그리고 꾸르베하고 마네의 마네 관계도. 일단 뭐 일세 예. 한 세대는 아니지만 좀 나이 차이는 좀 나고 아하. 그리고 꾸르베는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보지 않은 그 사물에 대해서는 그릴 수가 없다. 네, 내가 네, 천사를 보지 못했듯이 나는 천사를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꾸르베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평민들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이전에 사실주의는 어땠다고 얘기했죠? 큰 그림들은 종교적인 거나 네. 아니 왕이나 뭐 황제 역사적인 사실들 신화적인 것들을 그렸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꾸르베는 굉장히 서민적이네요.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어. 대한 거를 큰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그 아카데미 미술 아카데미에 살롱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사게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일반 평민들의 삶을 그리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귀족 중심이었으니까요. 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귀족들의 삶에 네. 이런 평민들의 삶이 들어가는 걸 용납을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꾸르베는 그 평민들에 대한 삶을 그렸지만 네. 마네는 보들레르의 그 영향을 받아 마네도 시인 보들레르? 그렇죠. 꾸르베도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야 그것이 진실된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단 근데 말이에요. 사실 시인 보들레르는 화가가 아니잖아요. 화가가 그냥 아니죠. 시인이잖아요. 평론가죠. 예. 평론가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어떤 하니까 영향을 줬을까요? 현실 사회에 있는 네. 그 삶을 예. 직시한 그림을 그려야만이 그게 진실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꾸르베는 일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렸어요. 네. 뭐 돌 깨는 석공들, 뭐 그 자기 할아버지의 그 삼촌의 그 장례식장 모습, 뭐 이런 걸 네네네네. 그렸는데 어허. 마네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선정적인 것 같아요. 그 선정 마네는 그 사회에 예. 귀족들이나 아, 부르주아들의 퇴폐적인 삶을 퇴폐적인 삶이죠. 그 퇴폐적인 삶을 예.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니 했는데 귀족들은 전부 다 다 옷 큰 입고 있고 그림들이에요. 여자는 그냥 홀딱 벗겨놓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홀딱 벗겨놔도 예. 그게 그 작품이니까. 여신을 그렸다 그러면 괜찮아. 여신은 아하. 예전에는 그 사실주의 이전에는 네. 여신을 그릴 때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렸죠. 네네. 근데 마네는 숲속에서 점심 식사에서는 그 네. 여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벗고 아름답지도 있어요. 않고 예. 그리고
그림 자연 터치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림도 정교하게 그리질 않았고 예. 그리다 만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아하. 기분 나쁜 게 홀딱 벗은 그 나체 여자가 꼭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여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반 평민들의 여인들은 음. 잡을 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때는 매춘이 많이 성행을 했었던 데죠. 너무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당시. 그래서 그래서 귀족들이 그런 매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군요. 그 여인이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귀족들이 볼 때. 그러니까 네네. 썸칫했던 거죠. 네네. 자기의 치부를 저 그림에서 자기 치부를 나타낸 거야. 아하.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 만해에 대한 혹평이 엄청나죠. 그래서 살롱전에서도 그렇죠. 예, 항상 비난받고. 항상 그 살롱전에 낙선이 되거든요. 근데 점심 그 식사 그 그림은 네. 숲속에서 점심 식사는 그림에선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네. BC에 대한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낙선이 됐지만 그 그림을 보고 후에 인상파가들이 됐던 모네, 뭐 세잔느, 뭐 네. 르누아르, 시슬리 이런 사람들이 모네의 그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죠. 네. 그래서 모네를 모네 작품 좋아합니다. 모네나 이런 사람들이 마네를 하나의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모네가요? 그렇죠. 전혀 다른데. 다른 풍이지만 모네는 그 사람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후에는 부댕이라는 외강파의 작가의 작품을 보고 또 충격을 받고 오, 또 그렇군요. 모네는 또 영국에 가서 그 윌리엄 턴의 낭만주의 작품을 보고 이제 인상주의가 이제 생겨나기 네.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최초의 만해의 그 숲속에서의 점심 식사가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꾸르베도 그랬듯이 만해도 집안이 풍족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젊은 시절에 자기 스스로가 아뜰리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그 모네나 이런 사람 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항상 만해 아뜰리에에 모여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품 얘기하고 작품 얘기 그림 티타임도 하고 얘기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쵸, 그쵸.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겠네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네. 만해한테 그 작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네.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네. 만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아, 만해요? 제미나이한테 아, 만해 예. 화가 만해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만해의 그림들은 너무 파격적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네.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천재성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보들레르는 만해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대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당신을 비웃든 말든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 오직 첫 번째 인물일 뿐입니다.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만 곁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을 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든 말든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 첫 그렇죠. 번째라는 거죠. 최고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평을 했네요. 보들레르가. 근데 근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어요? 전혀 전혀? 아, 예술 작품을 그냥 서로 일종의 나누고. 보들레는 계몽주의 예. 사람이었어요. 아하. 계몽주의니까 네. 그 일반 평민들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민 그 계몽주의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몽이라고 그러면 그렇군요. 어떤 미닝이에요? 네.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부르주아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의 삶도 풍족해졌거든요. 귀족들의 삶도 원래 풍족했지만 네. 그 뒤로 부르주아들이 삶이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과 괴리감이 점점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부패한 생활이 많아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보들레르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부패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네네. 신랄하게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 신랄하게 비평한 거를 꾸르베가 먼저 알아냈고 네. 10여 년 후에는 드디어 보들레르와 마네가 만나면서 네네네. 마네도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술가들이네요. 보들레르 자체도 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보들레르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젊은 나이에 죽었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 자체도 정말 퇴폐적인 삶을 살고 죽은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어떤 평론이나 이런 얘기하는 것과 본인의 삶하고는 일치하지를 않았죠. 네네네네. 그런 괴리감은 있어요. 참 재밌네요. 오늘 재밌죠.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실주의나 인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면 네. 그 프랑스 그 사회의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미술은 음악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미술은 현실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미술가들은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네. 글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평론가들은 글로 표현했지만 네네네. 그 화가들은 그림을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꾸르베와 마네였고 네. 또 그 다음에 마네 영향을 받는 모네였죠. 그렇군요.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왜요? 시간 다 됐나요? 2시 43분이에요. 뭐 많이 됐네요. 어떡하죠? 너무 많이 했는데.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시죠? 뭐 너무 무궁무진하신 것 많죠. 같아요. 뭐 아마 끝도 저거 없어요. 이제 이거 네. 꺼놓고 얘기하면 아마 하루 종일해도 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림은 마네는 올랭피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내야 돼요, 끝내요. 원장님. 올랭피아. 지금 당장 끝내야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올랭피아가 마네 작품의 최고의 아하. 작품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미술문화재 톡톡 시간으로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323에 네. 228-2723입니다. 네, 323 228 28 2724. 2724. 개인 셀폰인가요? 제 핸드폰이에요. 그게 제일 이렇게 낫죠.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그림에 네. 대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문화재도 문화재에 대해서 궁금한 집에 혹시 뭐 신비로운 뭔가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보여보시기 다음에 바라겠습니다. 시간 난다면 기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가장 빠른 뉴스와 방송 다시 듣기, 더 많은 컨텐츠가 궁금하다면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com에서 해피투게더 2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이 노래 어떨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첫 화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시간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